자, 일단 중앙에서 파티클이 나오는 저 부분이 저 마이크를 흔드는 저 동작에 맞춰서 따라가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앞에 했던 그 모션 트래킹 방법을 똑같이 여기에 적용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현재 연속으로 움직이는 저 영상 클립에 대한 소스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현재 트랙에 있는 2번이죠. 자, 그리고 시작하는 0프레임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 마이크의 움직임을 뽑아내기 위해서 앞에서 오픈한 적이 있는 이 트래커 메뉴 다들 있으십니까? 이거? 여기는 트랙 모션의 글씨, 이 트랙 모션의 글씨를 클릭하시게 되면 창이 레이어 속성창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뒷배경이 파랗게 보이게 되면서 소스, 이 해당 소스만 보이는 화면으로 다시 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화면을 잘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에디트 트랙 포인트 1번이라는 게 이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잘 보이도록 옆으로 이동해 보자면 이 모양을 말하는 거, 이 모양. 자,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0프레임 기준으로 이 포인트의 위치를 마이크의 특정한 빨간 부분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렇게 일단 방향키가 들어가는 이 모양이 아이콘이 되도록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이동하신 후에 드래그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의 특정 부분의 칼라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포인트를 잡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션 트래킹 작업은 절대 한 방에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뭐 햄버거 회사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 모션 트래킹 영상이 한 5초짜리인가 7초짜리 했는데, 이거 하나 잡는데 한 60번 정도 모션 트래킹을 그래서 포인트를 이동했던 기억이 나요. 제 얘기는 짧은 영상이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흔들지 않는 걸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잡아내거든요. 이제 모션 트래킹 작업은 한 번에 완벽하게 잡아내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참고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위치 잡았으면 여러분들은 이 위치 지점에 파티클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에디트 타겟을 클릭해서 파티클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OK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돌려가지고 흔들림 없이 잘 따라간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여기 트래커 메뉴가 잘 보이도록 올렸고요. 여기 보이는 이 플레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잘 따라가는지 실행을 해보십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따라가면은 그대로 확정을 지으시면 되지만, 전에 했던 것처럼 따라가다 포인트를 놓치거나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니까 지금 포인트 위치가 이제 바뀌면서 하트가 좀 꺾여 버렸네요. 이럴 때는 포인트 위치를 다시 위치를 수정한다든지 해서 포인트 작업이 특정 지점을 그대로 잘 따라가게끔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끝까지 포인트를 잘 따라가시면 하트 모양이 어느 정도 저렇게 이렇게 모습이 보이시는 경로가 보이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요. 포인트 작업이 이렇게 모양이 깨져 버리면 안 돼요. 네.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아까 보니까 다 깨져 버렸더만, 막 길어지고 막 까리뭉터 하고 막 이 모양이 그대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확인하고 파티클,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들어서 확인하고. 자, 끝까지 잘 따라가시면요, 여러분들은 앞에 했던 것처럼 APPLY 어플라이 옵션을 체크하셔서 그 포인트 위치를 확정을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확정 짓자마자 창이 다시 작업창인 컴포지션 창으로 이동이 되시겠죠? 그리고 파티클에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가 잘 따라가시면 이 포인트 작업을 그대로 확정 짓는다는 의미로 APPLI, X and Y 확인, OK. 그럼 파티클이 위쪽에서 마이크 움직임을 따라서 연동되는 게 보이게 되실 거다.
저도 확정을 지어볼까요? APPLY를 클릭을 해서 X and Y의 두 개의 방향을 모두 다 활용하겠다. 자, OK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작업창은 다시 컴포지션의 메인 작업창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이게 수많은 키들이 와르르 들어있는 게 보이시겠죠? 자, 재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들었던 마이크의 위치에서 파티클이 막 뿌려져 나오는 모션 트래킹의 원포인트의 결과 파일이 나오시게 될까요? 여기까지 나는 뭐가 좀 똑같지가 않다 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원포인트 사례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볼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포인트 작업이 잘 안 잡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다.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작업 여기까지가 이상 없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파일 세이브를 통해서 모션 2번을 그대로 저장하시고 클로스 프로젝트로 닫아버리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임포트로 모션 트래킹 우비소녀 찾아달라. 찾으셨어요? 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완성 영상을 먼저 모션 트래킹 완성 영상을 선택하시고 임포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머리 위를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저 작업을 하는 건데 소스는 모션 1번이라는 영상을 먼저 임포트, 그리고 추가 소스로 BGM이라는 오디오와 타이틀이라는 이미지, BGM이라는 오디오 소스와 타이틀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두 개를 선택하시고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모션 1번이 작업하기 전,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가는 이런 영상이에요. 차에다가 쉬는 날이라고 붙여주는 이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기준으로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즉 모션 1번의 영상의 아이콘을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컴포지션에 덧대어 주셔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자, 영상에 들어있는 타임라인이 나오셨나요? 자, 이 우비분 소녀 작업이 움직일 때 글씨가 따라가려면 글씨 파일이 있어야지 선정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타이틀 png 파일을 위쪽에 올려줍니다. 이 9월 22일은 승용차가 없는 날이라는 글씨 이미지입니다. 중앙에 고정되는 저 이미지가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글씨 파일을 우비분 소녀 머리 위에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비분 소녀의 영상에 모션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앞에 했던 요령을 또 기억을 되살리셔서 여러분들은 앞에 했던 작업 순서를 그대로 해봅시다. 즉 모션 1번의 영상을 선택한다. 그리고 모션을 뽑아내기 위해서 트랙 모션의 글씨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는 포인트 1이 보이는 작업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포인트 작업을 머리 위쪽에 좀 잡아주기 위해서 트랙 포인트를 드래그로 선택해서 모양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히 이렇게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비 모자 썼던 위쪽 꼭지 쪽에 일부 노란색 쪽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위치를 잡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글씨가 따라 움직이도록 연동하기 위함이니까 에디터 타겟은 당연히 글씨 파일인 타이틀 png가 선택이 돼야겠죠. 자, 확인하시기 위해서 에디트 타겟의 메뉴를 클릭해서 타이틀 png가 선택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모션 트래킹은 작업이 틀리면 일부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실 수밖에 없어. 특히 이렇게 에디트 타겟 같은 부분을 빠뜨리고 설정을 접근하면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번거로운 부분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에디터 타겟이 타이틀 페이지가 선택되는지를 확인하셔라. 아무것도 없네. 아니 눌러봤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불러요? 뭘 불러요? 아무 잘못 불렀구나 지금. 자, 이번에는 안 쫓아가죠. 네. 쫓아가는 하다가 놓쳐버리죠. 네. 자, 그걸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려고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또 따라가다가 잘 따라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포인트를 놓치고 헤매는지, 포인트 작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 이렇게 헤매는 거 보이죠 지금 이렇게.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래요. 일단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 첫 번째, 우리 앞에 있는 두 개 영상은 블루 스크린 같은 뒷배경이 있는 형태로 색깔이 몇 가지가 안 되는 확대되는 영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상은 이 안에서 색깔만 벌써 몇 개야. 자동차 뭐 헤드라이트, 우비 뒤에 있는 검은색 상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슨 풀잎들, 나무들에서 정말 컬러풀하죠. 그리고 또 되게 또 밝어. 이게 결론은 현재 특정한 컬러를 쫓는 형태, 특정한 어떠한 컬러를 쫓는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서 쓰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옵션의 메뉴 보이세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채널 메뉴가 보일 거고요. 채널 메뉴가 보일 거고 현재 세 가지 채널 메뉴가 보일 거예요. 첫 번째는 RGB. 현재 중앙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세츄레이션이죠. 맞습니까? 현재 중앙 작업이 어떤 현재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어느 지점에 대한 컬러 작업을 쫓아가는 느낌인데, 우비 입은 소녀 작업의 컬러 작업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변의 컬러의 변화도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 놓치게 되는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컬러를 무시하고 채도값을 쫓는 형태가 이번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즉 세츄레이션 쪽을 잡아주시는 거죠. 특정한 컬러를 쫓는다기보다는 또 컬러를 뽑는 거와 또 유사한 작업이 RGB가 또 하나 보이시죠? RGB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특정 컬러 작업을 쫓는 부분들을 할 때는 RGB도 좋아요. 다만 이번 작업은 컬러 작업이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쪽이 쫓아갈 때 더 안정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은 또 자주 보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무슨 영화 소개해주는 어떤 프로 되게 많잖아요. 보시면 메이킹 필름이라서 무슨 가장 최근에 무슨 어벤져스 하면 타노스가 이렇게 무슨 옷 입고 이렇게 모션 트래킹, 모션 캡처한다고 해서 무슨 딱지 같은 거 몸에 붙이고 하는 그 연기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거야. 그게 모션 트래킹을 하기 위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은데, 우리 현재 애프터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4개 포인트까지 동원해서 이제 4개 포인트까지 하는 모션 트래킹이 가능하고, 추가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38개의 포인트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세요. 그게 이제 요즘 무슨 영화에 나오는 몸에 이제 흰색 딱지 붙이고 하는 게 모션 트래킹의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태권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날라치기 하고 막 이렇게 쿵하는 작업들도 캐릭터들이 똑같은 동작하는 것은 그 포인트를 캐릭터의 뼈대에 심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데 그 기법이 여기 있는 모션 트래킹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거두절미하고요. 이렇게 컬러풀한 작업들에 대한 부분은 세츄레이션 컬러를 무시하고 채도값을 쫓아가는 형태를 하겠다는 세츄레이션을 체크하시고요. OK를 누르고 나와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앞에보다 훨씬 더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츄레이션을 변경하신 후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앞의 작업보다는 훨씬 더 포인트를 똑같은 지점인데 쫓아가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포인트 작업에 대한 작업을 우비부톤 내의 특정 부분을 선정을 하시고 옵션 작업은 세츄레이션 쪽을 맞춰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이 앞의 작업보다는 훨씬 더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잘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번 영상은 좀 길어요. 27초짜리인가 28초짜리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영상을 멈추시면 모션 트래킹을 잡다가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모션 트래킹 작업이 쫓아가는지를 끝까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끝까지 쫓아가는 부분을 모두 다 모션의 기능을 다 캡처하게 되는 거지, 중간에 멈춰버리면 중간에 멈추는 그 위치에서 모션 작업이 끝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끝나는 영상의 27초 끝나는 위치까지 끝까지 영상 작업의 포인트를 잘 따라가는지, 만약에 포인트를 조금씩 놓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너무 이렇게 포인트를 놓치는 틱 현상이라 해서 따라가다가 포인트를 틱 이렇게 놓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좀 2번 이상 발생하신다면 과감하게 컨트롤 Z로 방금 했던 시뮬레이션을 취소하시고 다시 포인트 위치를 근처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잡으신 후에 재차 재생을 해서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주셔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모션 트래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대한 컬러나 영상에 대한 선명도, 그리고 무슨 사람이냐 기계냐 자연이냐 여러가지 소스에 따라서 모션 트래킹 포인트에 대한 변화무쌍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찾기 위한 반복적인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끝까지 최대한 가장 안전적으로 찾아가는 포인트를 찾아보셔라 이 얘기고요.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좀 적당히 잡으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방법적인 걸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맞으시면 그 위치에서 작업을 일단 진행을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좀 약간의 틱 현상이 있긴 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일단 확정을 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나는 너무 너무 틱 현상에 쫓아가지 못한다,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손해 주시고 그런 대로 포인트를 끝까지 잘 따라가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확정을 짓기 위한 APPLY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은 X and Y 방향을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이 모습이 나오시게 되겠죠. 어떤 모습이라면 글씨 작업이 사람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런 모습, 머리 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뛰어가는 이 모습에 이렇게 겹쳐있는 이 모습이 나오셔야 될 겁니다. 자, 나는 여기까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손.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글씨가 왜 안 따라가죠? 일단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머리 위에 올라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상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약간 안 잡히지도 않았어. 선생님이 만져가지고 잡았다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끝까지 영상을 끝까지 포인트를 잘 따라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포인트를 잡은 거 다 취소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저 포인트에 대한 작업이 흔들림 없이 모자 위에서 계속 따라가는지를 끝까지 영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멈춰버렸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다고. 끝까지 화면을 확인해줘야 돼. 계속 불거드린 중이란 말이야. 지금 포인트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작업이 안 된 거지. 계속 컴퓨터가 지금 선생님 가만히 있지만 컴퓨터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분석해서 지금. 영상을 끝날 때까지 분석을 다 하도록 끝까지 지켜봐줘야 돼. 여기서 이게 놓치고 있는 거고,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 이 시간과가 저희가 다른 거지만 APP에서 넣어야 되면 이제 글씨 작업이 따라서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씨 파일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맞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머리 위에 저 글씨 크기로 맞춰서 올릴 수가 있느냐? 뭐 당장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게 포지션에 대한 위치를 수정할 걸 떠올리시겠지만 문제는 타이틀 파일을 선택해서 포지션을 바꾸기 위해서 포지션의 메뉴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지션은 이미 이렇게 모든 프레임에 포지션의 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포지션을 수정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모든 키를 다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답은 앵커 포인트가 답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타이틀을 선택하시고 단축키 A를 눌러보시면 아무런 키가 없죠. 하지만 앵커 포인트의 X좌표와 Y좌표를 이동해 보시면 현재 글씨 작업의 위치 정보, 모션 트래킹은 이미 포지션으로 정확히 따라가게 이미 작업은 들어가 있지만 배치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앵커 포인트 수치값을 통해서 변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 쪽에 글씨를 앵커 포인트 수치값을 통해서 위치를 이동하셨다면 스페이스바로 재생해 보세요. 머리 위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머리 위에서 글씨가 따라가는 이 모습이 그대로 보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 위치 정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더불어서 여러분들 수정하실 것은 글씨가 너무 커요, 그쵸? 네. 그래서 출발하는 0프레임에서 타이틀 PNG를 선택하셔서 크기 정보인 스케일 메뉴를 열어주신 다음에 일단 스케일 정보를 좀 줄여주시는 거죠. 70 잡아볼까요? 70 잡으니까 완성된 거가 엇비슷한 크기가 되셨나요? 70 잡으시니까 크기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완성된 거하고? 자, 비슷한 크기로 대합인 거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글씨 작업도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점점점 이 소녀가 우비분 소녀가 멀어지면서 글씨가 작아져요. 작아지는 게 보여요? 자, 저 작업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작업으로 맞춰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일단 현재 우리가 작업되어 있는 내용을 재생하니까 옆으로 뛰어가. 딱 명암 붙이고 다시 뛰어가려고 그래. 그 위치가 3초 20프레임이다. 점점 3초 20프레임으로 먼저 이동을 하시고 현재 스케일가 70으로 해놓은 거 기억나세요? 네. 스탑워치를 누르는 거예요. 3초 20에서 스케일 70인 상태로 스케일의 스탑워치를 누르셨나요? 네. 그리고 재생을 하시면 저 멀리 뛰어가죠. 네. 자, 위치로 말하자면 7초 20프레임. 7초 20프레임에서 글씨 작업이 작아지도록 스케일 값을 55로 떨쳐주세요. 70에서 글씨 크기가 55로 줄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멀리 뛰어가면서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작업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다시 옆으로 뛰어가는데 멀리 뛰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뛰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글씨에 대한 크기 변화가 없어야 돼요. 제 얘기는 여기다 붙이고 다시 뛰어가는 순간, 즉 16초
15프레임 16초 15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는 현재의 글씨 크기인 55가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초 15프레임에서 스케일에 리무브 키프레임 아이콘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앞쪽에 리무브 키프레임 아이콘 보이세요? 여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키와 똑같은 키가 16초 15에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 멀리 또 뛰어갑니다. 자, 저 뛰어가는 저 위치 19초 20프레임 여기서 다시 크기 정보를 10을 뺀 45 정도로 글씨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해당 작업이 뛰어가면서 다시 멀리 뛰어가면서 글씨 작업이 한 번 더 작아진 작업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머리 위에 글씨의 배치 작업과 크기 조절에 대한 작업까지 추가를 하셨어요. 근데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그게 뭐라면 완성된 거 보시면 이 소녀가 엄청 빨리 뛰어가요. 맞아요? 우리는 영상을 그냥 원래의 오리지널 속도대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지만 앞의 영상보다는 훨씬 더 느리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걸 음악에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영상을 끝나는 작업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BGM이라는 WAV가 음악 파일이에요. 이걸 위로 1번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음악이 8초 5분에서 끝나는 거 확인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상은 전체 영상이 27초가 넘어가는 영상인데 이걸 음악이 끝나는 위치인 8초 5에 맞춰서 영상이 8초가 될 때 모든 영상이 다 재생되도록 빨리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결론은 글씨 작업과 영상 작업을 하나로 합쳐서 속도를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모션 영상을 선택하고 타이틀 PNG를 같이 선택하셨습니까? 이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크게 큰 의미가 없어. 둘을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Ctrl C 프리컴포저의 단축키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프리컴포저 메뉴를 직접 클릭하셔도 됩니다. 일단 프리컴포저 메뉴 찾으셨어요. 자, 클릭하신 후에 새로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뭐 딱히 이름 바꿀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소스가 하나로 합쳐지셨습니까? 제목은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제목은 뭐 안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저도 안 바꿨으니까. 자, 하지만 이 하나로 합쳐졌던 영상이 8초 5의 속도가 해서 끝나는 부분이 8초 5에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시면 끝입니다. 영상을 선택하시고 프리컴포저 쓰던 이 파일을 선택하시고 그 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타임 스트레치라는 메뉴 보이세요? 세 번째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27초 16프레임 써져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우리는 8초 5프레임이 될 때 이 영상이 끝내야 된다 했었잖아요. 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쪽에 시간 27초 16을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은 8초 5프레임이라고 8.5를 입력하시면 돼. 그럼 영상은 자동으로 속도 작업이 빠르게 재생되도록 8초 5에 끝나도록 자동으로 위에 속도 작업이 조절된 거 보이세요? 여기 위에 스트레치라고 되는 이 메뉴 포터라고 보이시죠? 자동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OK 눌러주면 영상이 끝나는 위치가 8초 5에 끝나게 맞춰진 거 보이시죠? 재생을 해보시면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진 거 확인하십시오.
네? 왼쪽키 Alt 누르고 오른쪽 가로 눌러도 똑같은 Alt 누르고 키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 거기서 끊어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끊어준다고요? 8초 업그레이드 8초 5에서 끊어주는데 이거 속도를 안 하고 Alt 누르고 오른쪽 가로 이거 누르고 이거 한다고요? 그걸로 아니죠. 이건 속도가 빠르지 않죠. 느리잖아요. 영상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난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Alt 누르고 가로 버튼 눌렀다는 얘기는 영상이 빨리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의 속도는 똑같죠. 근데 제 얘기는 지금 이것은 타임 스트레치를 통해서 한 작업은 뭐라면 영상의 속도를 거의 한 3배 이상 빠르게 한 건데 거기다 더불어서 정확히 끝나는 위치를 8초 5에 맞춰서 속도를 빨리 올려준 거죠. 끝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버린 거죠. 전체 영상이 8초가 될 때 끝나도록. 선생님 이름 뭘로 해요? 모션 3번이요. 자, 세 번째 작업의 원포인트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포인트 2개를 활용한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2포인트 작업. 일단은 세이브를 하고요. 세이브 에즈로 모션 3번으로 저장. 자, 그리고 크로스 프로젝트로 닫아주고 이어지는 작업은 숙치 모션 트래킹 숙치라고 있습니까? 자, 들어갈게요. 앞에 보여줬던 영상 2개가 있을 거예요. 영상 2개. CF라는 영상과 특정 부분 칼라 광고 완성 영상 있습니까? 임포트로 열어주세요. 예, 하나는 완성 파일이고 하나는 원소스. 자, 이렇게 낄낄거리는 이 영상 있죠? 네, 이 영상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이렇게 컬러로 보이는 영상을 만드는 거죠. 요즘 CF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다 흑백인데 특정 부분만 빨간색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영화 300 같은 거 보면 다 칠흑 같은 어두운데 망토만 시뻘건 망토만 이렇게 멋지게 해서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특정 부분의 컬러 작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강조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 흑백인데 피만 시뻘건 거 보이게 할 건다니 이렇게 이런 잔인한 느낌을 배가시키기 위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일단은 이 작업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션 트래킹에 대한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배우셨던 마스크, 트랙 매트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이 작업을 똑같이 하시려면 2포인트를 활용한 모션 트래킹 앤드 마스크 그리고 트랙 매트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지만 이 작업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원리를 좀 익혀보시려고 이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영상을 가지고도 이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또 안내를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F라는 영상. 자, CF라는 영상을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컴포지션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더 씌워주시면 CF라는 영상에 들어있는 타임라인이 준비가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 음료 병의 움직임을 뽑아낼 음료에 대한 음료의 움직임을 뽑아낼 에디트 타겟은 솔리드가 돼요. 왜 솔리드로 하는지는 차후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일단은 에디트 타겟에 사용하실 솔리드를 만들자. 레이어 뉴 솔리드. 컬러는 어떤 컬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를 지정해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름은 뭐랄까 이미지 1번 뭐 이렇게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 만드시는 겁니다. 자, OK 누르셔서 이미지 1이라는 이 소스를 추가를 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영상의 음료병의 움직임을 모션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CF라는 영상, 현재 아래쪽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영상을 저처럼 선택해 줄 수 있으시죠? 그리고 타임 인디케이터 기준선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를 모션을 잡아낼 예정이니까 출발하는 0프레임 이동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 트랙 모션의 글씨가 보이시죠?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원 포인트인 트랙 포인트 1이 보이시겠네요? 자, 이번 작업은 두 개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를 추가로 더 보이도록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방법은요, 여기 있는 트래커 메뉴를 보셨을 때 현재 여기 포지션만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옆에 로테이션 글씨 보이시죠? 체크를 해주시면 포인트 2번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트랙 포인트 2번 추가되세요. 자, 이거 보시면 아하, 그럼 저 스케일 체크하면 포인트 하나 더 생기겠네 이러시겠죠? 체크해봐요. 안 나와요. 제 얘기는 스케일은 체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4단계인 포인트 4개로 누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트랙 타입의 메뉴에서 트랙 타입 현재 트랜스폼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퍼스펙티브 코너 핀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이거 눌러주시면 포인트 3, 4번이 추가될 거예요. 자, 이렇게 총 포인트 4개까지 활용하는 부분이 나오세요. 예, 일단 애프터 이펙트에 탑재되는 모션 트래킹 작업은 4개의 포인트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션 트래킹에 대한 작업을 몸을 움직이는 사람에다가 모션을 뼈를 심어서 하고 싶다 이렇다면 이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한데 38개의 포인트까지 추가하시는 별도의 플러그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걸 써봤잖아요. 이 메뉴가 똑같은데 단지 포인트 메뉴가 28개까지 늘릴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존재한다. 이것만 다르다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어려운 도구는 아닌데 다루는 방법은 같다. 단지 우리는 현재 플러그인 없이 하실 때는 4개 포인트까지 추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끝에, 팔꿈치에, 머리에, 목에, 몸뚱아리에, 발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 움직임 전체를 다 잡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법적인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우리 이번 작업은 4개 포인트를 쓰실 작업이 아니라 2개 포인트를 활용한 작업이니까 방금 했던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Z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테이션까지만 체크해서 포인트 2번까지만 오픈되도록 확인해 주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포인트 1번은 여기로 잡을 거고요. 포인트 2번은 여기 끝에다 잡을 예정이세요. 아셨죠? 포인트 이동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세요. 포인트가 총 9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드래그 타입을 꼭 생각하십시오. 바로 클릭해서 옮기 이러면 포인트가 빠지거나 이러면 또 이게 또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작업은 엉뚱하게 꼬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드래그 타입으로 선택을 하셔서 포인트 1에 9개의 포인트를 정확히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의 방향키 모양의 아이콘 끝까지 확인, 그리고 드래그로 음료 뚜껑의 왼쪽 모서리 끝에다가 위치를 잡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번은 아래쪽에서 잡을게요. 포인트 2번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포인트 작업의 위치를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끝에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포인트 2개의 위치를 저처럼 하나는 왼쪽 상단, 하나는 오른쪽 하단에 잡아주시기. 자, 얼추 비슷하게 되셨어요?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손. 자, 그러면은 에디트 타겟을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에디트 타겟 클릭해서 현재 이미지 1번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다.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이어 선택의 메뉴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딱 2개, 꼴랑 딱 2개니까 자동으로 선택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 해보시면 레이어 개수가 얼마나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미싱을 하시는 분이 계셔. 이걸 놓치고 그냥 작업하시거나. 그런데
이건 놓치게 되면 어떻다?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미싱하지 않도록 주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포인트 2개 잡히시고 에드스 타겟 확인하셨으면 시뮬레이션 돌려서 포인트 둘이 끝까지 잘 따라가는지 확인. 안 따라가면 포인트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확인. 나요. 에드스 타겟을 클릭해서 이미지 확인하라고요. 네. 자, 일단 두 지점을 지정하셨으면 이제 돌리셔서 두 지점이 끝나는 영상 끝날 때까지 틱연생 없이 잘 따라가면 오케이. 틱연생이 발생했다라면 컨트롤 Z로 돌리셔서 다시 포인트 위치를 재수정을 통해서 비슷한 다른 위치로 이동하시고 다시 돌리고 이걸 반복하시면 돼. 틱연생이 심하면 다시 위치 수정. 메뉴 작업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포인트 작업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확인하시고 재생하고 반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틱현상이 심하면 자꾸 저도 이거 벌써 여러분들 하고 하기 전에 저는 이걸 얼마나 수업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저도 한 방에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포인트에 대한 변화 무쌍함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만 틀어져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포인트 위치가 똑같이 보이지만 가로 세로의 픽셀의 위치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포인트에 위치한 흔들림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뭐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만 맞춰지면 그냥 진행을 잡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안정적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다가 가장 안정적인 포인트를 하시면서 자신만의 어떤 포인트를 찾아가시면 돼. 이것은 절대적인 A는 B다 이런 식의 답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씩 보시면서 계속 확인해 가시면 좋다. 아, 난 진짜 안 된다. 계속 어긋난다. 도움이 필요하다. 손. 자,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는 게 크게 틱 현상이 없으시다면 일단은 확정을 한번 지어 볼게요. 확정을 짓자는 얘기는 APPLY를 클릭을 해서 X and Y 방향을 모두 모션 트래킹의 작업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OK. 그러면 솔리드가 이렇게 이동이 되어 있으셔야 돼. 솔리드 작업이 화면을 덮었던 위치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재생을 해보시면 솔리드가 이동이 돼서 화면에 이렇게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저 웃음소리는 언제 들어도 이상하군. 여러분도 듣기 싫으시죠? 그러면 여기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 보이세요? 이거 꺼버리세요. 그럼 안 들을 수 있어. 꺼버리면 돼. 자, 일단 솔리드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서 위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미지 만들어진 키도 봐보시면 앞에 작업 같은 경우는 포지션만 키가 만들어져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로테이션 작업도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보이시죠? 두 배의 메뉴가 추가됐다 보시면 돼. 앞의 개수보다 2배 더 많은 메뉴에 이렇게 키가 만들어졌다. 트랙 포인트 1번, 트랙 포인트 2번에서 메뉴가 2배죠? 그리고 이미지에도 2개의 트랙에 키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거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모양이 나오신 걸 확인하셨으면 어떤 원리로 이용이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일단은요, 트랙 매트를 하셔야 되는데 트랙 매트를 하기 전에 앞서 CF 영상이 하나가 더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1번과 2번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시죠? 2번이 CF 영상 맞으시죠? 2번에 CF 영상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D로 하나를 추가 복사해라. 추가 복사하셨어요. 그리고 3번의 CF 영상을 잠시만 눈동자를 꺼주세요.
그리고 2번의 CF 영상을 선택한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2번 트랙에는 영상을 위쪽에는 이미지 안쪽에 트랙 매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트랙 매트 이 메뉴 보이세요? 다들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트랙 매트 메뉴에서 현재 노 트랙 매트가 다들 체크되어 있으시죠? 이걸 알파 매트 이미지 1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시면 10분 쉴게요. 뭘 복사해요? 하나만 선택하라고요. 영상만 선택하라고. 그리고 컨트롤 T. 그리고 아래쪽 눈동자 꽂고 위쪽에 영상만 선택해서 여기서 알파 매트를 하자. 이 모습이 나온다 얘기죠. 네. 이거 왜 또 두 개야 또? 아래 위쪽을 키라고 할 때 또 아래쪽 키셨네. 응? 쪽 반대로 하세요, 자꾸. 결과 파일은 여기 이걸 봐야지. 지금 다른 창을 보고 계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미지는 두 개 못할 게 없어요. 영상만 선택하시라니까. 영상만 실제 영상 하나만. 자동이라는 게 자동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지워볼까요? 여기는 우리였잖아요. CF 영상만 선택하고 컨트롤 D를 해야 돼. CF 영상만 보수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 아래쪽은 그대로 꺼지고 위쪽만 미션에 들어가서 이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 10분만 쉴게요. 영상 올려야겠다.